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중 엘니뇨와 라니냐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수온이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평상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는 페루가 위치하고 있고요.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쪽에는 호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항상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무역풍은 동에서부터 서로 부는 바람이죠. 그럼 페루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바닷물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부터 용승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페루 앞바다는 용승에 의해 수온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있던 공기들도 굉장히 차가워지겠죠. 공기가 차가워지면 밀도가 높아지고 주변보다 고기압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고기압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호주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위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호주 앞바다에는 따뜻한 물들이 두껍게 쌓이게 돼요. 그럼 이렇게 두껍게 쌓인 따뜻한 물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질 테고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따뜻해집니다. 공기가 따뜻해지면 밀도가 낮아지고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기압대가 형성되고 상승기류에 의한 강수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표층의 수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럼 페루 앞바다에서는 심층의 수가 용승으로 올라오게 될 테고, 이때 수온이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고기압이 형성되어 맑은 날씨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호주 앞바다인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물들이 모여 표층 수온이 높아 저기압이 형성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가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수가 무역풍이 더 강해질 테니 따뜻한 표층의 수가 더 많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겠죠.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해수가 강화됩니다. 그럼 페루 앞바다는 더더욱 많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승이 강화됩니다. 용승이 강화되면 수온은 더 낮아질 테고, 그러면 물이 차갑기 때문에 기압이 더 높아질 겁니다. 이때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비는 거의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가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서태평양 호주 앞바다에서는 따뜻한 물이 너무 많이 이동해 왔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이때 더 따뜻한 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이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게 돼서 이때 발생하는 재해,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수층 단면도를 보게 되면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고 따뜻한 물도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의 경사면도 급해지고 차가운 물의 경사면도 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엘니뇨는 평상시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러면 동에서 서로 이동하던 해수의 이동이 약해집니다. 그럼 바닷물이 평소보다 서쪽으로 조금밖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약해져요. 그럼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을 테고
그럼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서 저기압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그럼 평상시엔 비가 안 오던 곳이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서태평양에서는 원래 바닷물이 많이 왔었는데 거의 오지 않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습니다. 그럼 고기압이 형성되게 되고 이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고 서태평양으로 가는 바닷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사면이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찬물의 경사면도 완만, 따뜻한 물의 경사면도 완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대 태평양에서 형성되는 동서방향의 거대한 대기순환,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에서는 평상시에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 호주 앞바다에서는 따뜻한 물이 이동해 와서 저기압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루 앞바다와 호주 앞바다에서의 공기 흐름에 의해 커다란 대기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워커순환입니다. 그 다음 남방진동은 열대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의 기압 분포가 고기압이었다 저기압, 저기압이었다 고기압 이렇게 시소처럼 진동한다 라고 해서 남방진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남방진동 지수는 타히티의 기압에서 다윈의 기압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타히티 기압 빼기 다윈 기압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타히티 기압이 좀 더 높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마이너스는 다윈의 기압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윈이 호주 쪽에 있는 한 섬이기 때문에 서태평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타히티 지역 기압이 높다는 건 여기가 고기압, 서태평양인 다윈 지역이 저기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윈 지역이 저기압일 때는 평상시 또는 라니냐일 때죠. 그 다음 다윈 지역이 고기압일 때는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지금 남방진동과 엘니뇨 라니냐를 합쳐서 엔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태평양 적도 해역의 연직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항상 이 밑에 어떤 숫자가 나와 있든지 간에 동쪽에 있으면 동태평양, 서쪽에 있으면 서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동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동태평양의 연직 수온 분포를 봤더니 비교적 찬물인 15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나그림에서는 15도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도라는 것은 표층보다 수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근데 낮은 수온이 나그림에서는 동태평양에서 굉장히 낮은 해수면까지, 얕은 해수면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 말은 용승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용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해수면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용승이 일어날 때는 라니냐죠, 라니냐. 그래서 나그림이 라니냐고 가그림은 엘니뇨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 니은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의 용승은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약하다. 나시기에 강하다겠죠.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차가운 물이 위까지 올라왔다. 디귿 무역풍의 세기는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강하다. 라니냐 일대가 무역풍의 세기가 강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는 나시기에 강하다. 옳은 보기. 정답 3번.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에 태평양의 대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남방진동 지수, 그러니까 타히티에서의 기압의 빼기, 다윈의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에 태평양의 대기 순환이에요. 나를 보겠습니다. 타히티에서 다윈을 뺀 값이 플러스래요.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선 타히티가 고기압, 다윈이 저기압이 되어야 되겠죠. 다윈에서 저기압이 발생할 때는 라니냐가 되겠죠. 그 다음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려면 타히티가 저기압, 다윈이 고기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서태평양에서 고기압이 발생하게 될 때는 엘니뇨예요. 그래서 기억, 가는 A 시기가 아니라 B 시기에 해당한다. 니은 다윈 부근의 강수량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강수량이 많기 위해서는 저기압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윈 지역의 저기압대가 형성되는 것은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A 시기가 더 많습니다.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 현상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강해지기 위해선 무역풍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라니냐 시기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해수면 높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모식도이다. 자, 지금 평상시 해수면이라고 했을 때 가그림에선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고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낮아요. 다음 나 그림은 평상시 해수면에 비해 동태평양에서는 해수면이 더 낮고 서태평양에서는 해수면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풍이 굉장히 강할 때 무역풍이 강해지면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에는 계속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이 이동하게 되니까 동태평양은 더 바닷물이 적어질 테고 서태평양은 더 바닷물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 그림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은 바닷물이 많아졌고 동태평양은 적어졌죠. 나 시기가 라니냐, 가시기가 엘니뇨가 됩니다. 그럼 기억 오른보기. 니은 열대 태평양 동쪽 해양의 표층수온은 가보다 나일 때 높다. 동태평양 표층수온은 엘니뇨 시기일 때 용승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엘니뇨 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요. 디귿 열대태평양 서쪽 해역에서 상승기류는 가보다 나일 때 활발하다. 상승기류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저기압대가 형성되어야 하죠.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되기 위해선 따뜻한 물이 많이 이동해 와야 하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일 때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디귿 오른보기. 정답 4번.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기간 중 하나에 속한다. 자, 서태평양을 봤더니 A 시기엔 해수면이 굉장히 낮고 B 시기엔 해수면이 높습니다. 그 다음 동태평양에서는 A 시기가 해수면이 높고 B 시기엔 해수면이 낮아요. 해수면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무역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바닷물이 서쪽으로 많이 이동할 때입니다. 그럼 동쪽에서는 바닷물이 많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에서는 바닷물이 더 낮아져요. 해수면이. 그럼 B 시기가 라니냐, A 시기가 엘니뇨가 되겠죠. 기억.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지금 높이 차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죠. 하지만 B 시기는
이렇게 큰 해수면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시기가 더 크기 때문에 기억 틀린 보기. 니은 A는 엘니뇨, B는 라니냐. 맞습니다.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 용승이 강하기 위해서는 라니냐 시기여야 되겠죠. 그래서 B 시기가 더 강하다. 정답은 2번.